세상의 모든 길은 카이로로 통한다고 했을 만큼 번성했던 중세도시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아라비아어로 승리자를 뜻하는 이곳에서 인류 문명의 불씨가 시작됐고, 그것이 유럽에 전해져 지금의 유럽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5,000년에 걸친 문명은 이집트를 관통하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모태가 되는 나일강, 이집트인들의 젖줄인 나일강. 여기가 바로 유명한 후브리 가스르닐 나일 궁전다리인데요. 카이로의 거의 그 중심가를 관통하는 그런 다리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쪽이 하류 쪽이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지중해에 도달할 수 있고, 이쪽이 나일강의 지금 상류 쪽이 되겠습니다. 카이로시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카이로의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나일 강변에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고 많은 그 편의시설들이 집중해 있고, 도시의 중심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탯줄이자 자궁으로 생각하는 나일강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펠루카를 타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얀 돛을 달고 오직 바람으로만 이동하는 돛단배 펠루카. 저도 펠루카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불모의 땅 사막을 생명의 모판으로 바꿔놓은 나일강. 어쩌면 사막 때문에 나일강이 더 빛나 보이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بقالك كم سنة في شغل السفينة دي؟ كتير. يعني كم يعني؟ 50 سنة. 50 سنة. منذ 50 سنة. رائع. عندك كم أولاد؟ عندي 7. 7 أولاد. بالنسبة لك يعني نهر النيل يعني إيه؟ كويس. له أي معنى لك؟ حلو يعني ما شغلي كله في النيل. شو شغل كل عمر هنا. 구비구비 삶의 애완으로 엮여진 뱃사공의 손, 삶의 희노애락이 표정되어 주름진 얼굴. 신의 뜻이라는 뱃사공의 말에 다시금 나일강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일강과 함께 시작하고 나일강이 잠들면 이집트도 잠든다고 할 정도로 나일강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사람들. 그래서 나일강을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좀 불안하고 좀 그런 불안하고 뭔가 좀 위험한 그런 느낌까지도 느끼고, 왜냐하면 나일강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전부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막으로 나갔다가도 결국 다시 나일강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을 하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피 신이 내려준 축복이다. 신으로 여겨질 만큼 신성시됐던 강.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조차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하는 나일로메타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유적지입니다. 중국의 황하강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의 범람이 그곳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면, 나일강의 범람은 이집트인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861년 아바스 왕조 때 세워진 나일로메타가 되겠습니다. 나일강 수위 측정기. 이집트인들은 오히려 나일강의 범람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이것은
이게 나일 강물이 이쪽을 통해서 조그마한 수로 같은 것을 통해서 지하 수로를 통해서 나일 강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불어오르면서 이제 이걸 보고 나일강이 몇 미터 정도 범람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일강 지역을 벗어나면 온통 사막으로 뒤덮인 곳.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범람해 그 물이 사막 지역까지 유입되길 바랐던 겁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삶을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던 겁니다. 나일강의 수위가 이렇게 점점 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한 8m 정도의 그 눈금까지 오면은 가장 이상적인 범람 수위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8m 정도 됐을 때 가장 우리 이집트 국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적게 주고 그 다음에 농사 짓기에는 가장 좋은 범람 상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슬람 시대 때도 파라오 시대 못지않게 이 나일강의 수위 그리고 범람 이것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만일 나일강이 없었다면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인 피라미드조차도 존재할 수 없었답니다.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 시내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기자로 향했습니다. 기자에 위치한 피라미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은 전부 나일강의 서편에 이렇게 쭉 나일강을 따라서 건설이 됐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가운데 동쪽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을 경계로 동쪽은 생명의 세계로 보았고 서쪽은 죽음의 세계로 보았기 때문에 왕의 무덤을 전부 이렇게 서쪽에다가 건설한 것이죠.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사막.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피라미드는 마치 거대한 산 같습니다. 고대 왕의 신성 권력과 부활의 집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상징물 피라미드. 기자의 피라미드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에 걸쳐 건설됐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듯하지만 걸어가려면 한참입니다. نصور هناك ونرجع حرم الثالث. انا عارف انت أوكي. عايز تعمل ايه 9 اهرامات بعد ال9 اهرامات أيوه. الهرم الثالث 5 عميدة كوريا نمبر 1 낙타. ناتا تايو 낙타 타요. I like Korea. Very good. جو ما الجمل دي يبرك وحط برسيم فيه. يلا ناتا تايو 피라미드 앞까지 낙타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잘 부탁한다. 그래. 아, 착하다. 낙타가 마치 내 말을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대피라미드로 알려진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약 4,5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146m의 웅장함을 자랑하는 피라미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연 인원 10만 명이 계속 그 돌을 깎고 다듬고 수송해서 쌓아 올렸고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이렇게 그 헤로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설 방법은 미스터리입니다. 우리에게 거대하다는 형용사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피라미드 앞에 서니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신이 아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피라미드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진정한 기적이라면은 5,000년이나 된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그 육중한 어마어마한 그 무게를 견디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대체적으로 현대 공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100년에 15cm 정도 이렇게 가라앉는 정도의 부지면은 그게 이제 고층 빌딩을 지을 때 적합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는 거의 5,000년 동안 1.25cm밖에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원 사당이 200년 동안에 약 5cm 정도 이렇게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5,000년 동안 1.25cm밖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피라미드의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피라미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삼각형 모양의 과자를 의미하는 피라미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인,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가진 파라오들이 부활을 꿈꿨던 안식처 피라미드의 뜻이 삼각형 모양의 과자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행객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물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이 피라미드가 생기기까지 무수한 과도기를 거쳤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난무하지만 이 거대한 크기 앞에선 논리적인 설명도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세 이슬람 시대 이 피라미드는 아주 그 인기가 좋은 채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나 이슬람 교인들이 여기에 와서 손쉽게 돌을 뽑아가고 그 돌을 이용해서 자신의 집과 성체를 건설하고 카이로를 쌓은 그 담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죽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고대 파라오들의 거대한 성체가 지금의 카이로를 만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피라미드의 외장석 흔적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울퉁불퉁한 이렇게 돌이지만은 원래 완성됐을 당시에는 이와 같이 한 1.5m 정도 되는 투라에서 채굴한 그 석기석으로 이렇게 매끈하게 정상까지 이렇게 덮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색깔이 아주 그 하얀색이었기 때문에 이게 햇빛에 반사가 되면 정말로 눈부시게 찬란하게 이렇게 빛났을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네요.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인간에 대한 역설. 이 돌을 옮기며 절대 권력 앞에 한없이 왜소해짐을 느꼈을 고대 이집트인들의 심정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집트인들에게 피라미드는 그저 경이로운 대상입니다. أنت جيت هنا كتير؟ كم مرة؟ دي انت اللي جيت هنا 7 مرة. 7 مرة؟ بس احنا عندنا لازم 7 مرات دي بلدنا. على فكره احنا بندرس في كليات احنا جامعات جامعات وقت أنتوا يعني لما تشوفوا الأهرامات يعني ما يعني تشعرون بإيه يعني؟ فخر والاعتزاز. عظمة الاجداد. اقول لك الحقيقة ولا يعني عايز حقيقة يعني مش كلام دبلوماسي. حاجة معجزة. يعني ما اظنش ان في العالم كله حاجه زي كده محدش عارف يعمل كده الا المصريين والقدماء، احنا ما بنعرفش نعملها دلوقتي. ولا حد ولا امريكا ذات نفسها اللي عامله لحد دلوقتي مش عارفين السر، مش عارفين هم عملوا الحاجات دي ازاي. طلعوا الطوبة دي ازاي مش عارفين. كذا كل واحد يقول لك حاجة ما حدش عارف وصل لحاجة لسه. 사람의 힘으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이 돌들은 돌덩이 하나에 2.5톤 정도 되고요. 전체를 구성한 돌의 수는 약 230만 개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원정왔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대단한 그 수학광이었는데 나폴레옹이 학자를 시켜서 이거를 계산한 바에 하면은 이 피라미드를 구성한 돌들을 다시 해체해서 2m 높이에 30cm 두께로 벽을 쌓으면은 담을 쌓으면은 프랑스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담을 만들 수 있는 돌의 양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보고 나는 발길을 스핑크스에게로 돌렸습니다. 아랍어로 아불 호울, 공포의 아버지란 뜻을 가진 스핑크스는 피라미드를 수호하기 위해 그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부활을 꿈꿨던 파라오들을 지켰던 건 스핑크스뿐이 아닙니다. 죽어서도 파라오들을 섬겨야 했던 귀족들의 묘는 왕의 피라미드 양옆으로 지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그 상형 지시하는 바는 이것이 이제 그 집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집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덤 주인의 직업이 나타나 있는데, 요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궁중 관리로서 왕의 손톱 이거를 칠했던 매니큐어를 이렇게 직업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왕의 그 손톱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크눔호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크눔호텝이라는 궁중 관리는 지금의 네일아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무덤의 주인공인 크눔호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이제 긴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고, 지금 이 복장은 그 레오파드 표범의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지금 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생전에. 그리고 이 머리는 지금 가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발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즐겨서 썼는데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실제로 인간의 머리털로 만든 가발을 썼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식물의 섬유로 만든 그런 가발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왕의 묘와 귀족 묘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벽화입니다. 왕의 묘에는 내세의 세계, 즉 부활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귀족의 묘에는 현세의 다양한 생활상이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벽화를 보면은 역시 그 메레루카가 그 의자에 생전에 앉아 있고요.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지금 바쳤던 곡물들이 나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것이 지금 숫자 1000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1000개의,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빵같이 생겼는데요. 1000개의 빵과 1000개의 포도주, 뭐 1000개의 또 1000마리의 황소, 1000마리의 오리, 이렇게 각각 바쳤던 그 곡물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벽화를 보니 고대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당시에도 뇌물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메레루카의 무덤은 당시 그 산업 활동을 나타낸 그 장면들이 많아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그 세금을 매기던 그런 장면이었다는데요. 여기 이제 서기 필사들이 이렇게 세금의 양을 매기고 있고,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굽히고 기다시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뇌물을 바쳐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게 모습이고,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4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죽어서도 다시 부활하기 위해 거대한 피라미드 속에 자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피라미드를 둘러보다 보니 하루라는 시간은 손에 쥐고 있는 모래알처럼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이는 삶의 연륜처럼 오늘의 하루도 분명히 내 가슴에 무언가를 새겨넣겠죠.